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오늘 하루에 다 일어났네요. 그 자유한국당이 장난으로 만든 그 위성정당 있잖아. 미래한국당. 처음에는 비례한국당에서 그게 안 되니까 미래한국당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허용했어요. 정당법상의 등록 요건인 정당의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강력 및 당원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논두렁 밭두렁에 있던 어디 뭐 천막을 쓰던 강령을 베끼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명칭만 있고 주소지만 분명하게 있으면. 근데 이 비례한국당, 미래한국당에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얘네가 이제 이게 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날 또 이 야권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당의 공식 명칭을 그 즉시 미래통합당으로 확정을 했어요. 너무 쉬운 거야. 왜? 미래한국당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미래를 넣고 통합당을 붙인 거죠. 여기 악화가 양화를 고치겠다고 해야 되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이 뉴스를 보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까지 올려야 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리고 권고했던 게 중앙선관위 아닌가요? 근데 그나마 진짜 죽을 똥 살 똥해서 통과시켰는데 많이 후퇴했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능멸하는 이 당의 꼼수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데도 이걸 알면서 이거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진짜 이해가 안 되나요? 이 중앙선관위의 이 위원들의 이 구성들이 아직도 그 박근혜 때 임명된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선관위가 얼마나 편파적이었냔 말이지. 근데 선거가 딱 닥치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선관위의 한계가 나오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관위의 자기 부정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선거는 이렇게 허용함으로 인해서 선거는 진짜 완전히 그냥 카오스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 선거를 망쳐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는 탁상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쟤네들은 미래한국당이 되니까 거기에 또 올인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당들은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위성정당 같은 걸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에 맞는 제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는 그렇게 민주당이 양보해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30석 고수해가지고 여기까지 사실은 이 자한당이 이런 꼼수를 쓰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건 사실은 이 정의당이 이 발판을 놔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이제 민주 세력이 180석이 넘어야 되니까는 비례대표를 자기들 달라고 이렇게 정의당이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짝꿍이 넘어오면은 이렇게 팍 이렇게 차로 때리거나 이렇게 팍 화를 내는 애들 있잖아요. 손 팍 치고. 마치 그 책상에 자기가 원하는 네모난 금을 딱 그어놓고 그 검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딱 그 시선이, 모든 시선이 그 네모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그 바깥에는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정의당을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상정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진짜 내가 뉴스를 보다가 빵 터진 게 뭐냐면 진짜 안철수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개그를 시전하는데 진짜 이 사람은 정치 감각은 그냥 거의 제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그거를 불러 쓰고 받아 쓰고 이렇게 옆에서 글 써주는 사람이 있겠지. 하지만 진짜 창의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사람 보면.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국민의당을 안철수당이라고 만들고 안철수당이 안 되니까는 국민당으로 바꿨는데 그거를 지금 선관위에서 불허를 했어요. 국민새정당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이거 너무 똑같아. 안 돼. 그러니까는 얘네가 뭐라고 하냐. 국민의당은 되는데 왜 국민당은 안 됩니까? 이러면서 선관위 항의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관위가 너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예. 나 진짜 너무 그 뉴스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아니, 선관위가 정부 눈치 보면 미래한국당을 허용했겠냐고. 납득이 될 만한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핑크 팬더가 될지, 핑크 토끼가 될지,
핑크 키티가 될지 모를 이 황교안이나 이 안철수. 주황색이 아니라 오렌지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인문학적 소양이 거의 0으로 수렴하는 사람들 같아. 그냥 진짜 1당 100이라고 하면은 뭐 한 30이야 40이야가 아니라 그냥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리더가 됐을 때 그 사회는 너무나 불행해지고 침체되고 무기력해져요. 예, 오늘은 인밀이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일단은 저는 여러분이 인밀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과거, 지금 뭐 안철수 지지자였고, 뭐 안철수 선거 캠프에서 일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좋아라고 막, 스릴 느끼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뭐 그 외에도 많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거는 인터넷에 발달했다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과거를 추적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마치 무슨 뭐 듣보잡 진보처럼 이제 취급이 됐겠죠. 다행이에요. 그 입진보들의 반응들을 전체적인 사이클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 참여정부가 무너졌어요. 왜? 하루도 안 빼놓고 이런 패턴을 2년 이상을 썼거든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는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냥 입을 다물었잖아요. 왜? 입만 뻥끗하면 춤만 쉬어도 이제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으니까. 예. 이게 패턴이 어떻게부터 시작되냐면요. 진보 언론, 그 당시 프레시안이나 오마이나 한겨레나 경향신문에 갑자기 무슨 듣보잡 진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칼럼이 막 실려요. 근데 이 칼럼이 거의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 동네 개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좀비야. 예, 광록파 뭐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써요. 논리도 모두 없어요. 그냥 노무현이 이 나라를 망쳤고 노무현이 호남을 배신했고 노무현이 FTA로 이 나라 미래를 다 망쳤고 젊은이들 미래를 망쳤고 88만 원 세대들이고 만들었고 노무현 때문에 민주 세력은 망했다. 이게요. 그냥 하루도 안 빼놓고 손석춘, 홍세화, 뭐 우석훈, 네, 그다음 뭐 강준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입진보드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여러 신문에 하루 안 빼놓고 계속 마치 릴레이 하듯이 실려요. 그리고 진짜 특히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심한 사람들, 뭐 손석춘이나 우석훈이나 이런 사람들, 뭐 강준만도 장난 아니었죠.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언어를 쓰면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아 이거 좀 심한데 혹은 뭐 그 친노 의원 중에 누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딱 한마디라도 하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개떼처럼 물려드는 거예요. 오만한 정권이다. 친노가 죽어야 된다. 오만한 지지자들. 광노빠들. 이러면서 자기들이 한 거는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다 틀린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럼 이게 커지죠. 그러면 다른 언론이나 포탈이 받아요. 그러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나 민주당한테 불리한, 열린우리당한테 불리한 방식으로 계속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도 안 빼놓고 2년을 했어요. 그럼 사람이 나중에는 지쳐요. 왜? 입이라도 뻥끗하고 숨이라도 쉬면 다 개떼처럼 달려들 걸 아니까요. 그리고 얘네들이 마치 거의 팀처럼 움직였던 것 같아. 어느 한쪽이 욕을 먹으면은 다른 사람이 칼럼을 써고 그 사람을 보호해줘. 그리고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을 또 욕해. 이걸 끝도 모르고 했었어요, 진짜. 이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에. 그걸 쉬지 않고 2년을 진보 언론이 해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조중동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근혜가 우리가 촛불 만들었다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JTBC나 소위 종편들, 얘네들이 이 조중동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박근혜를 찍어내겠다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박근혜 탄핵 못 갔어요, 여러분. 자한당에서 탄핵에 동참 안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그 내면이 다른데, 우리가 말하는 이 진보 언론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 민중의 편이고, 이 민주당의 편이었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진보적인 척 하면서, 이 민주당 정권이 힘이 빠질 때쯤, 후반기가 되면은 정말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름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민이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세상 제일 잘났어. 예.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민주당이나 뭐 이해찬 당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나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동네 개처럼 씹을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은 좀비라는 도 오만하다는 하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이 사이클을 갈 거예요. 예. 이거를 이해찬 당대표는 읽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을 거고 반론해도 오만하다고 욕먹을 게 뻔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법은 법대로 강대 강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쟤네들이 계속 선거법을 오겨가면서 저런 짓을 끊임없이 할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해찬 당대표는 쐐기를 박아준 거예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직접적으로 한 번도 피해를 본 적이 없는 이낙연 총리나 정성호나 이런 홍일학 같은 그 의원들이 그냥 좀 잘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지만 저는 저쪽 사역들의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리가 없어요. 열매나 과실은 다 따먹어요, 민주 세력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과거를 보세요. 이명박 끊을 때 거의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자리 하나씩은 다 차지했거든요, 여러분. 그 경향신문 여자 그 기자 있잖아요. 중도인 것처럼 맨날 나와서 마지막에 박근혜한테 환상을 느낀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큰 자리 하나 받았잖아요, 경향에. 그 여자 기자. 유명하죠? 진짜 기자들이 이따위밖에 안 해요. 네,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글을 썼는데 진짜 글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석사와 김혜계사님께 내가 인밀히 나도 고발하라? 참으로 가소로운 주장이죠. 절대 고발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데 무슨 투사처럼. 저는 왜 진석사 김혜계사라고 할까요? 당신들이 고발할까봐 진짜 두렵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투사가 되고 싶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한당 찍지 말자고 신문에 글 기고해보세요. 일단 실어주지 않을 테지만 혹시라도 신문에 실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소고발의 그날 바로 압수수색에 당신들 아들, 딸, 일기장, 표창장, 아내의 꿈, 메모까지 다 털릴 겁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한당 찍지 말자라는 글을 절대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비겁한 X입니다. 진짜 때리는 깡패놈들 앞에서는 찍소리만 내면서 착한 시민들한테는 선생질을 하려는 이라이 나쁜 인간들아. 네, 잘 보세요. 나경원이 네이버 찾아가고 구글 찾아가가지고 자기 욕하지 말라고 하고, 보수 유튜버들 괴롭히지 말라고 하고, 노딱 챙기라고 하고, 자기 그 의혹 보도한 언론사들 전부 고소고발하는데고, 자한당 껄핏하면 고소고발하죠. 입도 뻥끗 못하게 하죠.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입이라도 뻥끗했나요? 비판이라도 했나요? 윤석열이 하호영 바로 즉시 고소했을 때 비판 한마디라도 했나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도덕성도 없지만 의리도 없는 애들이에요. 전문성도 없고. 안철수가 하는 짓은 자한당인데 자기는 극중주의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새정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마치 실제로 행동은 자한당 지지자처럼 하면서 말은 자기는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정권 후반기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냐, 자기가 진보이냐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이클, 그리고 언론이 이걸 가지고 민주당과 정부를 압박해가고 지지자들을 압박해가는 이 사이클은 참여정부 때 똑같이 벌어졌던 일이고 이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했던 일이에요. 2년 이상을. 그리고 뭐라도 한마디를 하다 보면 오만하다고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압박하고 독재를 한다면서 압박을 하니까 마치 지금 윤석열도 지금 덫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윤석열이 뭐라고 하면은 검찰 수사 방해하는 거야.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악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거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입진보들의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끊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사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